자,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네. 자, 23번이죠. 인트라넷하고 엑스트라넷 그룹웨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중에서 인트라넷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인트라넷은 안쪽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 내부 통신망입니다. 기업 내부.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거다. 인터넷처럼 기업 내부에서 통신망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처럼 활용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전자우편이나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자, 얘가 많이 나옵니다. 네. 다음, 엑스트라넷입니다. 자, 기업 통신망이 인트라넷인데, 기업과 기업, 그리고 부회사들, 지점들, 이런 지점들의 인트라넷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이에요. 인트라넷이 외부로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인트라넷을 서로 연결해서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기업체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인트라넷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익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네, 가끔 나옵니다. 잘 보진 못해요. 그죠? 다음 그룹웨어입니다. 그룹웨어는 통신망은 아니고요. 통신망은 아닙니다. 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결제 프로그램이나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라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을 찍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예, 그룹웨어예요. 그룹웨어입니다. 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룹웨어입니다. 한 5번인가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얘는 그냥 인터넷의 시초가 미국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됐던 알파넷이었구나. 그러니까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들끼리 선들을 연결하는 거를 네트워크라고 해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막 어떤 특정한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바로 인터넷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까지 안 나와요. 그냥 알파넷이구나. 군사적인 목적이고 미국이 시작했구나.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그냥 우리는 컴 안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뭐니라고 물으면 인터넷 프로토콜이 뭐니라고 물으면 TCP/IP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다음 이건 네이버 상에 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는 아니고요. 유닉스 또는 리눅스, 윈도우 7도 가능하겠구나. 하여튼 옛날에는 유닉스 운영체제가 서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사용하려면 혼자만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아니라 혼자만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옛날에 도스가 있었어요. 도스라고 있었어요. 그건 개인 사용자용이었는데 그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깔려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닉스라는 다중사용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중사용자, 처리가 가능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유닉스예요. 그러니까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힘들어.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요, 고유한 IP 주소를 갖습니다. 이 IP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 주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 그리고 도메인 주소.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IP 주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아닌데 하여튼 최근까지 사용했던 IP 주소의 버전은 4입니다. IPv4입니다. 버전 4입니다. 32비트짜리예요. 32비트짜리고요. 8비트씩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진수로 표시해 놨는데 하나, 둘, 셋, 넷 얘를 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IP 주소는 32비트짜리고 8비트씩 4개 부분으로 돼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IPv4는 클래스가 있는데 A부터 E까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다음 중 IPv4의 클래스가 아닌 것은 하면서 A, B, C, D, E, F가 나와요. 그러면 아니에요. 띡 아닙니다. 자, A는 초대형 통신망이고 대형, 중소형, 멀티캐스트용,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초대형이고 왜 대형이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죠? 단기간에 빨리 요점 정리를 끝내서
빨리 문제 푸시고 합격하셔야죠. 그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소형 중소기업에서 한 100대 정도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어떤 클래스를 쓰게 그러면 C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최대 254개까지 IP 주소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C 클래스를 받으면. 뭐 요게 A고 요게 B고 뭐 그런 건데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A부터 E까지 있고 C 클래스가 중소형에서 사용하고 있구나. 중소기업에서 쓰고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이게 IPv4가 2의 32승계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2의 32승계면 대충 10억 개 정도가 됩니다. 10억 개. 충분했어요. 충분했습니다. 이 IP 주소 뭐 고정 IP도 있고 유동 IP라는 것도 있어서 충분했었어요. 충분했었는데 컴퓨터의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들이 인터넷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중국이 그죠? 막 치고 올라오는데 컴퓨터의 대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부족해요. 이 32비트짜리 IP 버전 4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Pv4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IPv6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선생님 왜 V5가 없나요? V5는 개발됐다가 현재 IPv4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개발되자마자 망해버렸던, 그래서 V5는 없습니다. 64비트짜리가 있었는데 호환이 되지 않아서 바로 사장이 돼버렸던 게 V5라고 보시면 됩니다. IPv6이 바로 차세대고요. 128비트짜리고요. 16비트씩 8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으로. 점점이 콜론이죠. 그죠? 콜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얘는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IPv6의 캐스트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3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로 보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할게요. 뭐 또 다른 문제들 보면 뭐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요 세미콜론 2번 하는 거 IP 주소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면 세미콜론 2번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하여튼 문제를 보면 문제 보면서 답을 외워나가시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도메인 주소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가 인터넷 주소는요,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가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 왜? 컴퓨터는 숫자밖에 몰라요. 컴퓨터는 기계어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IP 주소라는 게 인터넷 주소예요. 원래. 근데 네이버 주소가 우리가 192.168.0.5야. 이게 네이버 주소예요. 다음 주소가 123.25.4.7이에요. 자, 외우세요. 그럼 외워지나요? 안 외워져요. 절대 못 외워요. 컴퓨터를 잘하는 나도 못 외웁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큰일 납니다. 인터넷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도메인 주소예요. 문자로 된 주소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주소를 바로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월드와이드웹 yahoo.co.kr입니다. 야후라는 건요, 회사의 이름입니다. 어떤 단체의 이름이 야후고요. 이 단체는 컴퍼니, 회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코리아,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야후죠. 그죠? 야후 코리아죠. 자,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면 yahoo.co.jp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단체 이름하고 단체의 성격과 국가명이 나오는구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얘를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 놈들은 yahoo.com이에요. 선생님 왜 US가 왜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인터넷은 미국이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가 도메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써요. com. 선생님, 그럼 네이버.com은 뭐예요? 미국 도메인이에요? 우리 건지 알았는데? 아유, 우리 거예요. 이 초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초창기 때의 도메인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먼저 사면 돼요. 네이버.com 먼저 사버리면 됩니다. 됐죠? 지금은 별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다.
CO가 회사구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뭐 뒤에 나오니까 또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야후.코리아, 야후 코리아를 들어가려면 인터넷 주소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게 훨씬 더 외우기 쉽거든요.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글자를 딱 치면 자동으로 IP로 변경이 돼서 컴퓨터는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를 치면 IP 주소로 변경이 돼서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인터넷 주소에, 인터넷 그 서버에 접속이 됩니다. 자, 도메인 주소에 구성이 있어요. 기타 국가라고 돼 있어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를 말합니다. 컴퓨터 이름, 소속기관 이름, 기관의 종류, 국가명 이렇게 나옵니다. 컴퓨터명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야후, 얘는 CO, 얘는 KR 이런 식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을 말하고요. 미국 애들은 국가 도메인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DNS예요. 금방 얘기했죠, 그죠? 도메인 주소를 쓰면 이 yahoo.co.kr을 치면 엔터를 땅 치면 자동으로 IP 주소로 바꿔주거든요. 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S입니다.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바꾼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로 바꾼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음요. ARP예요. IP 주소를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 물리적인 기계 주소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P 주소가 확정이 되면 이걸로 접속을 하려면 이 기계, 컴퓨터 뒤에 인터넷 선 꼽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랜이라고 해요. 랜카드라고 합니다. 이 랜카드, 카드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 랜카드의 기계 주소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P 주소를 기계 주소로 바꿔주는 게 바로 ARP가 돼요. 반대로 들어올 때는 얘를 기계 주소를 또 IP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럴 땐 RARP라고 합니다. 됐죠? ARP가 IP를 물리적인 기계 주소로 바꾸는구나. 그게 ARP구나. 그 반대는 뭐야? RARP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됐죠? 네, 다음 거 갈게요. 자, 다음 거예요. 자, 인터넷 주소가 쭉 있어요. 그 기관의 종류, 성격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자, 가끔 나온다 그랬는데 자꾸 딸딸딸 외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게 그 약자죠. 컴퍼니. 미국 애들은 COM 쓰고 우리는 CO를 씁니다. 외워두는 게 좋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또 나오니까. 자, 교육기관은 edu, 미국 애들 edu, AC, 우리는 AC입니다. ac.kr 뭐 이렇게 하겠죠. 네트워크니까 뭐 약자를 썼네요. 그죠? NET, 우리는 NE를 쓰고요.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는 ORG 또는 OR을 씁니다. 됐죠? 뭐 읍사무소 같은 거. 읍사무소 오남.or.kr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정부기관이죠. government, gov, go 이렇게 나옵니다. 네, government입니다. 청와대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cwd.go.kr 뭐 이렇게 씁니다. 연구기관은 R입니다. 자,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도메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없고요. 미국에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가끔 나옵니다. 네, 가끔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써놓은 겁니다. 엘리먼트 스쿨, 뭐 미들 스쿨, 하이 스쿨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나오지 않고요. 개인 도메인만 좀 특이해서 p.kr 요거 하나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는 최상위 도메인이 국가명이다. 금방 설명드렸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URL이네요.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발음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URL입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표준 주소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 주소가 네이버.com입니다. 이렇게 딱 쳤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붙어요. http 뭐 www 뭐 따따따라고도 하는데 www.naver.com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열애설이 떴어요. 그죠? 그럼 얘를 띡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게 나오죠. 그죠? 그 기사가 나오죠. 그걸 우리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딱 클릭하면 그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열날에 되게 많이 뭔가 나와요. 막 퍼센트도 뭐 이거 막 나와요. 그러다가 뭐 뭐 ASP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는 뭐 HTML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열애설 기사가 있어요. 열애설 기사의 요 페이지 이름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네이버 서버 컴퓨터에 어떤 경로로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특정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표준 주소 체계 방식, 이거를 우리는 URL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프로토콜, 주소, 포트번호, 파일 경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포트번호는 보통 생략합니다. 뭐 802 그 문서를 얘기하고요.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을 말하고요. 뭐 FTP가 뭐 21번을 말하는데 잘 몰라도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형식이구나. 그거보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URL의 뜻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URL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뭐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라고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전송할 수 있는 약속을 HTTP라고 합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약자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하는 약속입니다. 텔넷, 원격 접속이라고 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마치 자신의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전화 네트워크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접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게 되겠죠. 그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면 바로 누구님 환영합니다. 로그인 되죠? 메일도 볼 수 있고 이 컴퓨터에 저장된 나의 모든 정보, 나의 관련된 정보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텔넷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쳤잖아요. 이걸 우리는 계정이라고 해요. 계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자, 얘도 기출문제였어요.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프린트 줄 테니까 적어야지. 또 다음 거. 자, 유즈넷. 유저 네트워크예요. 유저 네트워크. 그러니까 동호회, 등산 동호회, 요리 동호회, 팬클럽 이런 동호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얘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뉴스 그룹이라고도 해요. 뉴스 그룹이라고도 해요. 등산 동호회면 등산에 관련된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뉴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신문이 아니에요. 신문 아니. 뉴스라고 해서 꼭 뭐 신문이고 뭐 뉴스 최신 뉴스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룹, 동호회, 카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게시판. 요 말 들어갑니다. 또 뭐 생각나는데 까먹어가지고. 유준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유준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NNTP입니다. 예, 요게 보기에 나온 적이 있어서 가끔 이제 물어봐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요. 인터넷의 그 주소 URL 방식이요. 이런 프로토콜 HTTP나 FTP 텔넷 이런 것들은 이 옆에 슬래시 두 번 붙고요. 도메인 주소를 쓰거나 IP 주소를 쓰면 됩니다. 이거 이 점이라고 할게요. 이게 점이 원래 4개 있는데 오타가 났네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IP 주소를 쓰거나 도메인 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메일2는요. 당연히 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이거든요. 메일을 보내는 건데 도메인 주소가 오겠어요? 메일인데 메일 주소가 와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슬래시가 없어요. 슬래시가 없어요. 이게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죠? 얘는 다 있는데 얘만 없어요. 다음 중 잘못된 URL 형식을 고르세요. 메일2에 얘가 나와요. 그럼 틀린 거예요. 얘 고르면 돼요. 됐죠?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 다음 거요. 다음 거가 자, 다음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TCP하고 IP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낼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얘를 나눠요. 이 패킷이라는 게 크기 단위입니다. 크기 단위. 그러니까 영화 다운받으실 때 포인트 있죠. 포인트. 그걸 패킷이라고 했었어요. 패킷. 그러니까 얘를 나눕니다. 나누고 이 나뉘어진 얘가 이 패킷이 에러가 있나 없나 그걸 검사까지도 합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거고요.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다음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전송 계층에 속합니다. 전송 계층.
트랜스퍼. 트랜스퍼. IP입니다.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TCP는 묶어죠. 말이 안 나오는데 묶는 거죠. 묶으면서 패킷 단위로 이렇게 메시지들을 묶으면서 에러가 있나 없나를 검사해주고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P예요. 됐죠? 자, 네트워크 계층에 속합니다. 자, OSI 7계층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얘가 하위 계층이고요. 얘가 상위 계층입니다.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자,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물대내 전세평. 물대내 전세평. 됐죠? 물대내 전세평. 제가 하고 난 지 16년 됐는데 그 오래된 제자들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물대내 전세평 이거예요. 물대내 하위. 낮죠? 그죠? 하위 계층. 전세평. 상위 계층이에요. 여기가. 됐죠? 여기가 하위 계층. 여기가 상위 계층. 자,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점점 기계로 빠져나가는 단계입니다. 자, 물리 얘는 기계예요. 소프트웨어고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가는 거죠. 점점 가고 뭐 이거 압축도 하고 뭐 코드 변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가다가 TCP가 전송 계층에서 TCP가 패킷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IP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기계 쪽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물대내 전세평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 중 OSI 7계층이 아닌 것은 다음 중 OSI 7계층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네. 다음 27번. 예, 전자우편이에요. 자, 이메일이죠. 전자우편. 이메일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볼게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가 있다. 당연하죠. 보낼 수 있어요. 전쪽 보낼 수 있습니다. CC가 참조고요. BCC가 숨은 참조입니다. 자, CC나 BCC는 여러 사람에게 단체로 보낼 때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친구들한테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메일을 전체로 보냅니다. 단체로 보냅니다. 그럼 받은 아이가 이거 나한테만 온 게 아니네? 목록이 나와요. 누구한테 보냈다고 목록이 나와요. 이건 참조입니다. 됐죠? 숨은 참조는요. 목록이 안 나와요. 마치 나한테만 보낸 것 같아요. 얘가 왜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만 보낸 것 같아요. 그게 BCC입니다. 됐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데 CC는 참조구나. 기출문제였어요. CC. 가끔 나오고요. 네, 됐습니다. 다음 주소 형식은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보셔도 되는데 확인하진 않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여기다. 자, 한다면 제 아이디고요. 네이버.com 소속돼 있다는 골뱅이죠. 소속돼 있다. 여기에 소속된 한다맨이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형식이고요. 스팸 메일.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 메일을 말합니다. 아실 거니까. 얘랑 같은 말이 스팸 메일과 같은 말은 정크 메일이고요. 또는 벌크 메일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무난하고요. 자,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은 SMTP. send가 뭐예요? send가 뭐예요? 보낸다란 뜻이에요. send 메일. TP 몰라요. 자, send 메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약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요. 메일을 보낸다. 메일을 송신할 때. 송신이 뭐예요? 송신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SMTP라고 합니다. 자, POP3. 받을 때예요. 받을 때. 메일을 받을 때입니다. 메일 수신 프로토콜이에요. 반대죠. 그죠? SMTP하고 POP3은 서로 반대입니다. 요거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IMAP예요. 메일의 헤더 부분만 다운받습니다. 메일의 헤더. 그러니까 이메일 확인하려고 네이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죠. 그럼 메일을 받은 메일함을 딱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메일 제목 나오고요. 보낸 사람 나오고요. 날짜 나오죠. 그죠? 요게 헤더예요. 자, 요거만 보여주는 걸 바로 IMAP라고 합니다. 자, 이 메일 제목을 클릭하는 순간 이 메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됐죠?
예, 그게 IMAP입니다. 자, MIM이에요. 멀티미디어 인 메일이라고 외우세요. 멀티미디어 인 메일. 약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한 겁니다. 자, 멀티미디어가 들어가 있다. 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낼 때 글자만 딱 보내는 것보다 그림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소리도 막 재생시키고 이러고 싶어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MIM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SMTP. 네,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가끔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할 때 얘가 껴듭니다. 얘는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자, 얘를 독단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얘를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 뭐게? 예. 이렇게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네.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끊고 너무 또 길면 지루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거,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기까지 할게요.